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뒤집어 보는 진실, 노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21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편하다고 가입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월복리 이자 부담을 엄청나게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에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에 또 장소하는 경우에는요. 최악의 이자 폭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 수입 창출 등 대안을 반드시 모색하고 주택연금 가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연금이 없다고 해서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뭉칫돈을 즉시연금에 부부가 1억씩 총 2억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연금액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따라서 다른 투자 대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비과세 금융상품을 찾아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S라든가 비과세 종합통장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비과세 혜택도 그저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른 투자 대안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요, 노후 생활에 있어서 건강과 목가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 생활에 돌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량의 경제학 욕심 때문에 농부가 되려 하거나 아니면요, 전원주택을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물가가 싼 따뜻한 나라로 이민을 꿈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은퇴 이민이 되겠는데요. 가능은 합니다만은요,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국에서의 낯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요, 자녀와의 이별이 있고요, 밤마다 부부가 느끼는 고독과 싸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평수를 고집하는 이유는요, 자녀들이 명절 때 자고 가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자고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작은 평수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가족여행을 해 주십시오. 비용은 부모님이 전부 다 부담한다면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괜히 큰 평수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가는요, 청소 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전망 좋은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라도 정전이 일어나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생명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전쟁 시에도요, 오르락내리락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여덟 번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계약을 하죠.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요, 엎질러진 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재산을 다 물려주면 재산권 행사 불가로 고독한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고 목숨도 줄이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현명한 부분 증여, 파샬 기프트 등의 어떤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재산을 전혀 안 물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추후에 자녀들의 원망을 사게 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증여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파샬 기프트라든가 다양한 증여 스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 번째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재산을 불공평하게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사후에 자녀들 유류분 분쟁 야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는 가족들끼리 평생 원수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을 바로 부모님이 제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혹시라도 배우자가 사망해서 혼자 되었을 때 나중에 늙음하게 재혼을 하거나 애인이 생겨서 애인한테 증여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추후에 상속 분쟁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이때 대처는 대안이 아니고요. 대처. 처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처나 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현명함을 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요. 결혼 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나중에 은퇴하면서 조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혼자 사는 인생은 가장 불행합니다. 불쌍하죠. 그리고 혼자 살면요.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부 간에 서로 부담 주지 말고 공통의 취미를 찾고 함께 여행 등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론은 절대로 안 됩니다.
13번째는요,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든가 헬스클럽에서 무리한 근육 운동을 한다. 이랬을 때는 삶의 질을 추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마모돼서 인공관절을 넣거나 아니면 근육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산책만 필요합니다. 14번째는요. 자신의 건강에 소홀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배우자나 자녀한테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건강 관리에 주력해야만 합니다. 15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노인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가서 노인들하고 추억만 얘기합니다. 이것보다는요, 젊은이들하고 소통하면서 살아야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젊은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종사하거나 재능을 기부하거나 교육과 강의를 하면 되겠죠. 100세가 훨씬 넘은 김영석 교수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6번째는요. 노후 생활을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 일과표라든가 월간, 연간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독서나 공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17번째는요.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요,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노후가 건강합니다. 그리고요, 일하면 소득 창출도 가능하고, 일하게 되면요, 일정표가 꽉 차게 됩니다. 18번째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동안으로 사는 것은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늙을수록 아이, 동심을 견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밥값과 술값은 자신이 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소득 창출도 필요하겠죠. 돈과 인기욕으로 젊은이들의 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비참하게 얻어먹으면서 노인들하고 재방송 추억만 반복적으로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9번째는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아라, 연기해서 받아라 하고 하는데 절대로 두 가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령해야만 합니다. 소득이 너무 많다, 나중에 500만 원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22만 원 정도로 삭감하는데요. 500만 원 미치라면 굳이 연기할 필요도 절대 없겠죠? 20번째는요. 제가 노인들을 뵀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에티켓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질서를 지키기. 그러니까 빨간불에 막 건너시는 노인들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시 에티켓 지키기. 떠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젊은이들한테 무례하게 대하지 않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렇다면요. 인격과 무식함을 모두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번째가 되겠습니다. 투자하지 않기, 그다음에 소일거리 없는 것. 이거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 현황을 현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의 41.7%, 이 중에는요, 해외 주식이 두 배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대체 투자로 15.3%, 따라서 전체 기금 882.7조 중에서요, 무려 위험자산에 503.2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일거리가 없는데요. 이럴 때는 블로그나 유튜브, SNS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독서나 공부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뒤집어 보는 진실, 노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21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